34평이 100억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서울의 주택이 재고 물량으로 부족한 게 40만 호 정도 돼요. 비수기가 뭐예요? 2월 4일 서울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이 오거든요. 이전에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봐요. 가격 측면에서.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조입니다. 자, 오늘은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을 봤던 분이시죠? 고종환 원장님을 모시고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2026년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고견 한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 교수님. 정말 아직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한번 신축 얘기부터 한번 드려볼까요? 신축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신축 선호 사상이 굉장히 조금 많이 거셌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도 지금 분위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데, 이 한번 신축 선호에 관련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얼죽신이죠. 이제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이제 그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가 기억 20년부터 이렇게 강해졌어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의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최근에 30, 40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5, 60대가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이런 게 굉장히 달라졌다 하는 점을 저는 바람직하게 봅니다. 이거는 선진국화되면서 우리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을 보았더니 다 공통적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트렌드가 이제 우리 쪽에도 이제 안착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우선 제가 그 신축의 개념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신축이 5년 이내다, 10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엘리트 아파트도 전부 다 15년이 됐어요.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구축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사는 사람들은 왜 샀냐 그러니까 다 신축이기 때문에 샀다 그러고 신축이니까 만족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15년까지는 신축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가 좋은 게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를 세계적으로 잘 만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3000세대 이렇게 가보면 이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리조트형 아파트라고 그래요. 굳이 리조트로 갈 필요가 없어요. 골프장 있고 목욕탕 있고 수영장 있고 그리고 IoT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이제 자동화 됐잖아요. IT와 연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신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주거의 편리성, 만족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과 구축 간의 가격 격차가 20, 30% 났거든요. 최근에는 30, 40% 벌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주거의 만족도, 주거의 편리성은 살아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그리고 신축의 공급이 확 줄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선호도는 증가하고 늦을수록 신축 아파트를 사면 이제 더 올라가요. 지금 재건축 하는데도 보면 지금 몇 년 사이에 공사비가 50에서 7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조합원 분담금도 당초에 한 2, 3억이 지금 7억까지 늘어났거든요. 저기 노원구 같은데. 그러니까 신축을 빨리 사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로 가면 공사비 오르면 분양가 올라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들이 귀해지는 희소가치 또 우리 국민 소득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가족의 주거 행복을 생각하면 신축으로 가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수혜의 쏠림으로 나타나서 저는 이런 현상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거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축, 신축 간의 갭이 20, 30%에서 30, 40%까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후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이미 늘어났기 저는 때문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늘어난다? 그게 지금 뭐냐 그러면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나야 돼요. 이게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이게 공사비가 안정되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좀 적극적인 공사비 안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PF 문제. 이 5년 동안 건축비가 2배 오른 게 이것 때문에 지금 온통 공급이 안 되는 게 재건축 사업장이 다 스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남아 돌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 30% 이상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재 비축 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각각 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수입하라고.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제가 일본을 알아봤더니 그렇게 안 해요. 싸우더라도 이 수입하는 것만큼은 물가 하락을 위한 노력을 하더라고. 심지어 강남에 보니까 제가 이 반포동에서 봤는데 구축 아파트가 34평이 40억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포동에 거기에 레미안, 원베일리 다 얘기하니까 그 34평이 60억 하잖아요. 한강이 보이면 75억, 74억 하잖아요. 이 차이는 더 커진다. 근데 저의 결론은 실수요자들은 구축에 가라. 요건 또 다른 이론이에요. 가격 갭이 과도하게 벌어졌어요. 신축이 선호도의 오버슈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늘 키 맞추기, 간격이 좁아지는 그 시대가 오래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입지만 좋다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면서요. 우리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입지가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똘똘한 한 채도 도심권이고 핵심 입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쪽에 구축, 그러니까 신축과 재건축의 쏠림이 심한데 이제 구축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고, 또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입지만 좋다면, 가격이 과도하게 벌어졌다면 매입한다면 더 떨어질 이유는 없고, 가격이 좁아지는 키 맞추기, 갭매우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그게 양극화가 완화되는 추세가 올해 상반기에 나타날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원장님,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예. 구축인데 가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동네는 재건축되면 사야 하는지 혹은 기다려야 되는지, 혹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요? 있나요? 네, 재건축 혹은 재개발. 재개발, 그렇죠. 저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12.5년이 걸렸고 재개발은 15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오세훈 시장이 그런 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통기획, 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신통기획이니 모아주택, 모아타운에서 이걸 이제 뭐 8.5년으로 이렇게 줄이겠다 하는 거니까 이제 기대를 해봐야죠. 네, 그런 거는 잘한 것 같고, 또 정부도 거기에 맞추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서 공급 속도를 늘리겠다 하니까 빠르게 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후도가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한 60% 이상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재개발은 이제 들어가는 초기 자금이 적잖아요. 그 대신 이제 분담금이 좀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생각보다. 제일 중요한 게 어느 단계에서 가는 게 좋은가, 이거예요. 좀 길게 본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추진위원회가 개선될 때, 추진위원회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린 경우 봤어요. 미성 아파트도 그래, 5년 걸렸어요. 무슨 추진위원회 동의서 진구하고 하는데 그렇게 걸렸다니까요. 추진이만. 추진위원회 가는데 그 소송이 막 엄청 걸려요. 조합도 설립 전인데도요. 그리고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부터 속도가 빨라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공급 부족으로 지금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한강변에 있는 것들은 이게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 그 소위 말하면 수익성, 사업성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용적률이 낮잖아요. 뭐 이 기존의 아파트 같은 250, 300인데 이게 400으로 해봐야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압구정 이런 데 들어가도 되느냐 하는데 가슴 좀 왔다고 봐요. 강남이 아파트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투자의 객원이죠, 이거는. 그럼 얼마를 남았어요? 머리까지. 이게 조금 늦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강남 아파트 특히 재건축은 먼저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고점이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거 좀 상충되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만의 비밀인데 공개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게 지금 원베일리잖아요. 그게 순수 아파트로는 2.4억이에요. 나눠보면 최고 가격을. 평당 건축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 현대 아파트 보니까 34평이 60억에 거래됐거든요. 16평이에요.
그러면 평당 땅값을 나누면 어때요? 4, 6, 24, 4억이죠. 이제 한강변의 땅값은 4억이다. 이렇게 보면 한강변은 아니더라도 안쪽에 있는 연립이나 빌라나 단독주택도 2억은 가겠네요. 예, 그렇게 감가상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가 안 올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재건축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땅값이 올랐다고 봐야 돼요. 그럼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평당. 그때는 대단지- 건축으로 바뀌어요. 네. 이게. 평당으로요. 예. 50% 이상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보셨어요. 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국민소득이 36,000불이죠. 같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과 도쿄, 타이완, 그리고 싱가포르에 이제 9만 불이거든요. 전체 국민소득이 36,000불인데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강남과 서울의 강북 간의 소득 격차도 거의 2배 나고 집값도 딱 2배예요. 이거는 그걸 보면 뭐 싱가포르가 제일 비싼 게 한 4, 5억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3억 정도 이미 갔기 때문에 대단지이고 한강변 보이고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잖아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살펴본다면 34평이 100억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말하는 저도 좀 불편한데 그래도 진실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미래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 우리만 보면 안 돼요. 일본 같은 데를 하나 오모테 산도라고 가보셨어요? 거기에 주상복합인데 200평이 5개월 전에 900억에 팔려요. 펜트인데. 그럼 4억 5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만 유달리 비싸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은 가진 자들이 뭐 집값이 올랐니 어쩌고 이건 신경 쓰고 끄고 그냥 공공임대주택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양질의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이런 걸 많이 했으면 정책의 전환도 좀 함께 나와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초고가 시장의 가격이 그래도 평당 뭐 4억대까지 올라가면 우리 서울의 평균 이런 가격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그건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 1년 전만 해도 지금 서울의 평균 가격이 뭐 12억, 뭐 한 6, 7천인데 지금 15억으로 나왔잖아. 서울은 특히 지금 주택보급률이 93.6.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수가 387만 가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한 60% 차지해요. 그 다음에 서울의 주택이 재고 물량으로 부족한 게 40만 호 정도 돼요. 이거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매년 서울시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신규 수요, 멸실주택이 또 일어나잖아요. 15,000이. 이것까지 감안하면 필요한 거는 4만 정도 되어야 사실은 그 수요를 좀 충족하는 적정한 공급 물량이고 전세가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는 사실은 선행지표 역할을 해요.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시장 가격이 변화할 때 가장 먼저 전세가 형성됩니다. 만약 올해 전세가 많이 오르는 지역에 있는 분은 자고 오면 하지 마세요. 머리 쓸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집 사야 돼요. 전세 오르면 뭘 망설여요. 집값도 많이 오른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처럼 비수기 때 이때 비수기가 뭐예요? 2월 4일 설을 기점으로 해서 변곡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봐요. 가격 측면에서 2001년 10월이 고점이었는데 우리 동네가 습관적으로 전세 오릅니까? 이 질문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오른다가 아니라 얼마나 오릅니까? 전세 매물도 지금 씨가 말랐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전세 이걸 쭉 보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것은 40% 떨어진 곳에서 무조건 사면 됩니다. 많이 내리면 많이 올라요. 사이클이. 이게 이제 인천, 송도, 청라예요. 대표적인 게. 제가 예를 들게. 그런 지역들은 오를 때 어떻게 돼요? 상승 탄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이 법칙도 알고 꿀팁을 하나 드리면 어떤 지역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대개 거기에서 신축과 구축 차이가 많이 나. 같은 입지인데. 그리고 이상하게 고점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건 아직 해보를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간다가 아니죠.
사다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올 게 양도세하고 보유세 부분을 전면 개편은 아니어도 손을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부세도 지금 사실은 가산될 가능성이 높죠.